2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쪽으로 또 모여야겠죠.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. 예.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죠?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네. 좀 가능권에 같이 두는데 이게 예. 종목 말하고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네. 아침에 개장하셨을 때 보셨을 거예요. 제가 오늘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했는데 네. 몇 분 뒤에 다른 말을 했었거든요. 시장 방향의 수급이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예. 그런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안고 시장에 들어오는데 이 변수가 있을 때는 또 매수 타이밍을 늦출 수가 있어요. 네. 그 표현은 뭐냐라고 하면 네. 쉬는 게 낫습니다. 우선은 쉬는 게 낫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. 쉬는 게 낫고 네. 그다음에 교체가 필요하면은 제가 종목을 추려야죠. 제 역할이니까 추려서 네.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럴 땐 제가 그냥 직접 매매하는 거를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그 여건이 안 되니 이게 매매를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쭉 보다가 그런 것만 했어요. 낙폭과대. 제가 좋아하는 자리 들어온 종목만 그러니까 살짝 들어가 볼 정도고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그러니까요. 할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. 또 이제 아침에 강한 종목들 뭐 살짝 들어갔다가 뭐 많이도 못 보겠어요. 이런 쪽에서 언제 또 흔들리지 모르니까 그런 정도만 보지. 이게 뭐 전반적으로 시장을 하면서 어떻게 뭐 팍 또 이거 정리하고 이거 해서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조건도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 기자님 말씀처럼 안 되면 일단 봐야죠. 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들어온 마당에 이걸 또 액션을 취한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금 없으시면 저는 지금이라도 현금 없으시면 해야 그 다음에 뭔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가 다음으로 돌아갈 때 다음에 뭐가 갈지 모른다.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셨죠? 까칠주랑이님이셨나? 지금 차라리 모르면 코스닥 아니 레버리지 레버리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지수 관련된 쪽으로 들어간다.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죠.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근데 욕심은 버려야 되겠죠. 지수가 여기서 탄력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곱하기 2배 정도면은 그 정도밖에 저희가 레버리지가 안 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또 하나의 대응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지금 같은 때 또 기준선 이탈하게 되면 좀 정리했다가 또 이렇게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주식으로만 다 안고 있다 이거는 저는 해답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살짝 좀 더 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나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까 장중에 많이 빠졌었죠. 그쵸. 많이 빠졌다가 딱 이 자리에서 돌리네요. 여기까지 오게 되면 솔직히 이거는 전 기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종가가 이제 어디까지 들어와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 쪽에선 여차하면 또 일단 갭 만든 자리는 들어오거든요. 22만 원 최소한.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기회 쪽이 맞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사고 싶지만 다 물려 있다 보니까 액션이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스러운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되 항상 중요한 거는 현금인 것 같아요. 현금인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어지는 게 계좌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.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. 그냥 조정 들어왔구나 생각하세요. 또 시장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또 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얘기 바뀌면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환율 보니까 조금 오버했는지 환율은 약간 좀 내려오기 시작하고요. 지금 증시 쪽에서 니케이가 지금 낙폭이 큰 거, 상해 종합 증시 마찬가지로 좀 상해는 이게 지금 저항선 들어오다 보니까 살짝 무거워져 있는 거, 홍콩 증시 반등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뭐 충격받은 거 한번 더 뭐 약간 좀 지지권 찾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시장과 관련돼서 잠깐만 볼까요?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은 이차전지는 왜 이렇습니까? LG에너지솔루션 그냥 또 밀어버리네요.
저는 금요일 날 네. 이게 반등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때 지수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어요. 예. 낙폭과대의 인식인 거죠. 그렇게 올라오면서 그러면은 금요일에 이 오후에 이런 흐름이면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. 시장은 한번 들어준다. 네. 뭐 여기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다 현금을 쓸 건 아니지만 네. 그래서 지수는 한번 들었다가 방향을 결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네. 이런 되돌림이 나와요. 이런 네. 되돌림이 6% 상승을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는 5.6% 하락으로 좀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한다는 건 네. 시장에서 지금 그만큼 주식 비중이 높은 주체도 우선은 매도를 하고 보는 네.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원익 IPS를 지금 여기에서 네. 8% 정도를 매도한다라는 건 네. 이런 저점까지 매도를 한다는 건 시장 안에서 지금 뭐 주식을 높게 가지고 있는 주체 같은 경우가 네. 매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예. 예. 예, 그렇다 보니까 좀 오늘은 조금 더 마음이 무거워요. 아침에는 약간의 희망을 안고 좀 공격을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왔다가 네. 한 10분 지났나? 5분 지났죠. 개장하고 5분 지나서 그냥 시장의 모습은 아니구나. 선물 같은 경우 많이 안 팔았어요. 요즘에 네. 그 행태들이 개장하고 10분 정도는 보더라고요. 그렇죠. 1000억도 안 팝니다. 한 700억 정도 살짝 팔아놓고 네. 이제 딱 아침 개장 20분 마감하고 나서 네. 그 이후에 본 방향을 정하더라고요. 웅이사님 방송 끝났는가? 그리고 네. 딱 그러고 나서 방향 딱 정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게 환장합니다. 돌아가는 거 보면 네. 환장하고 요즘에 시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생각이 많아졌다 보니까 예. 예. 생각이 많다는 게 이걸 뭐 어떤 식으로 뭐 시장 고민을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기보다 네. 이렇게 돌아가는 판을 볼 때 네. 이렇게 판을 볼 때 뭔가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결과가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아닌 모습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답답함들이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은 코스피는 괜찮은데 코스닥 외국인들 매도가 큰 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집중돼 있는데 그동안에 움직였던 1, 2, 3, 4, 5위 다 무슨 3%, 7%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거기가 네. 타격이 큰 것 같고요. 그나마 셀트리온을 살짝 잡는데 예, 그거는 뭐 그냥 살짝 잡는 분위기고 이렇게 나오는 이상 그냥 의도가 뻔하죠. 예.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코스닥은 이게 또 중요한 자리 같아요. 코스닥이 지금 주봉에서 2710선 아니 810선이죠. 810선 이탈하게 되면 요거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. 그러면 한번 또 지지 못해서 우르르 하고 또 밑에서 잡는 게 한번 필요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압박이 큰 거고. 근데 이런 쪽에서 혹시나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사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알테오젠? 네. 뭐 이거는 그냥 뭐 버티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커피 시나몬님이셨나요? 예. 올해 그러면 네. 코스피 코스닥 고점 나오고 이제 고점이 이번에 보여준 게 고점입니까?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딱 그렇게 결론을 짓기보단 네.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적 추정치의 변화는 없어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고점이 나왔다라고 하기보단 외부 변수로 인해서 지금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. 대선이 끝나고 본 방향을 정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 전에는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금리 9월에 내리면은 내리고 나서 또 방향을 정할 거고 네. 그런 변수가 좀 많아졌다 보니 네. 원래라면 7, 8월 대선 있는 7, 8월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강했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데이터 같은 경우도 깨버릴 정도로 네.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심증이나 물증으로는 네. 물증은 고점 안 나왔다고요. 심증은 좀 찝찝하기는 해요. 아, 예. 네, 네. 아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단
그 실적이 괜찮다는 걸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가 이제 그것도 관건인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알고 있듯이 트럼프가 악랄하게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자기들만 챙기고 중국 압박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낀 국내 반도체 IT가 실적이 그러면 앞으로 보여줄 게 업사이드가 이게 꺾이겠느냐,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죠. 네, 그게 반영되게 되면은 좀 훼손이 나올 수도 있고, 네,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뭐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,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오는 그냥 다른 거 다 치우고, 지금이야 뭐 무슨 또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데, 정치적 리스크는 솔직히 한 번 또 강하게 압박을 주잖아요. 그죠. 네. 네, 정치인들은 말 잘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말 잘 바꿉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. 그러면 지금까지 후원했던 사람, 이렇게 만약에 후원했던 기업이나 사람들이 뭐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요? 전화 한마디나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참모들한테도. 그렇죠. 그럼 그대로 전달될 거고. 그러면 또 톤이 뉘앙스가 잦아들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하는 거고, 막상 되게 되면 그 정도가 아니다. 그럼 또 주가는 돌아갈 것 같아요. 근데 그만큼 체력이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못 돌아가는 건데, 이게 떨어지는 징후가 아직은 나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또 이쪽 한쪽으로 쏠리면은 그게 다인 것처럼 보는 것도 지금 같은 변동성 큰 시대에서는 그때 답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렇습니다. 뭐 시총 3위 종목들 보다가 거기까지 넘어갔습니다. 네. 그러면은 그나마 강한 쪽이 셀트리온이 강해요. 네. 공사님. 네. 네. 이거 장기 횡보했는데 네. 쫓아가도 되겠습니까? 지금은 제가 이게 늘 고민이 되는 게, 네. 지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여기에서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 쪽은 네. 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번에 며칠 전에도 올라왔을 때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, 좁은 박스권 상단의 돌파인가, 네. 그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은 좀 밀렸었어요. 네.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오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, 네. 특별한 요인이 없단 말이죠. 네. 기존에 나왔던 부분 그 외에 특별한 요인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추격을 하지 않는 걸로, 네. 지금은 추격을 하지 않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그냥 추격할 돈도 없어요. 네. 네, 지금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. 근데 계속 그 진펜트라 쪽은 얘기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. 네, 예, 그렇죠. 아직 실적 관련 거 반영 안 됐다가 또 이게 옆으로 많이 횡보하다 보니까 아직 여력은 남아 있을 수 있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요. 그 밖에 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게 시작부터 한미 반도체입니다. 네. 네. 한미 반도체 어떻게 대응할까요?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. 고민되는 시점이고, 바라봤던 가격대까지는 왔어요. 15만 원 그 이하, 시가총액 14조 네. 이 정도까지 왔는데, 지금 생각하는 건 장이 올라올 때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온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어요. 네. 인지를 하고 있는데, 시장이 어느 정도의 하락에서 멈출지 네. 그게 뚜렷이 지금은 이게 감이 안 잡히다 보니까, 시장이 평이해서 네.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밀렸을 때, 네. 예를 들면 시장은 큰 영향이 없는데 한미반도체 하나 쪽에 장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때 이슈로 네. 그때 14% 밀렸을 때, 그때는 우리가 멘트를 강하게 드렸었잖아요. 예. 지금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뒀었는데, 네. 지금은 이 변수가 기업 자체라고 하기보다, 그 다음에 업종에서 나타난 변화라고 하기보다 네.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급한 매수 부분보다 IT 쪽을 본다라고 하면, 네. 저는 이번 주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, 그 다음에 네.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때 좀 보죠. 그게 코스닥을 외국인이 적어도 거래소죠. 한미반도체는 네. 거래소 같은 경우를 외국인이 적어도
1,000억에서 2,000억 이상 사줄 때, 네.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를 뭐 지금 한 7,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네. 기본으로 한 3,000억에서 5,000억 정도 매수를 해줄 때, 그때 같은 경우 좀 찍어서 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네. 일단은 한미반도체는 오늘 부로 꺾였습니다. 꺾였을 때는 그러니까 지지하려고 무지 노력했던 라인들에서 반대로 간다. 이게 확인되는 게 뭐 한 9시 반쯤이었다. 아, 줄이는 게 맞아요. 이럴 때는요. 줄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길 봐야 되겠죠. 지금 14만 초반으로 나옵니다. 그러면 줄였다가 이제 대응을 준비를 하는데 밑에 이제 지지권들은 들어오는데 이럴 때 이제 또 같이 나올.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에 20일까지 데이터 보니까 솔더볼, 네. 예, 본딩 들어가는 솔더볼 쪽이 확 늘었더라고요. 그것도 뭐 보지 못한 숫자가 쫙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한미반도체 실적을 예고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, 그게 또 자신 있다 그러면 우리 동신이 형 부회장님, 네, 지금 다 물렸어요. 지금 16만 원에 샀던 거 요때였던가요? 이거 샀던 거 또 요때부터 샀던 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 그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. 또 살까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네. 네,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. 지금 보면 최근에 증여를 좀 계속 하고 네. 있잖아요. 하더라고요. 예. 예. 그러면 뭐 증여를 한다는 건 그만큼의 주가에 자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하는 건데 네. 여기에서 더 내려오면 뭐 살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네. 좀 당연한 말인데요. 네. 당연한 말인데 그만큼 지금 뭐 시장을 다 볼 거 아니에요. 예. 시장을 다 볼 건데 막 급하게 매수를 하려고 할까 그 생각은 듭니다. 네.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좀 급하게는 안 보는 건데요. 급하게는 안 보지만 추급해야 할 타이밍은 보자. 맞아요, 맞아요. 예.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. 네. 자, 이렇게 우선은 급하게는 보지 말자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. 예. 그런데 만약에 선물이 뭐 7,600억에서 외국인이 갑자기 5,000억, 4,000억 이렇게 매도를 줄인다. 그러면 시장은 또 밑꼬리를 확 달 수는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럴 때는 오늘 낙폭이 컸던 종목들 그 중에서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기준이 있다거나 그런 종목들을 붙어서 사면 하루에도 뭐 수익이 뭐 한 3에서 5% 올라올 수는 있죠. 3에서 네. 5% 올라올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좀 그래도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. 만약에 매수를 했다가 자칫 대응을 잘 못해서 네. 다시 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의 시장이다 보니까요. 네. 조금은 높아심에 좀 주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또 추가로 같이 세트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수페타시스입니다. 네, 이것도 오늘로서 또 이탈이 되네요. 되고 지금 중요한 지지권 벌써 한 개, 두 개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. 네. 지금 현재로서는요. 네. 근데 이거를 지지하려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들어오는지가 관건이고 못 들어오게 되면 또 요전에 갭이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. 이전에 나왔던 갭 네. 여기까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러면 여기 43,000원대까지도 일단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를 대비를 하는 게 난지 이수페타시스 지금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? 대부분 종목들이 네. 지금 위치가 비슷해 보입니다. 대부분 종목들이 위치가 비슷해 보이는데 네, 그 주식이 100%로 이 종목을 들고 있고 비슷한 단가라고 하면 네, 저는 한 번은 참아봅니다. 한번 참겠다. 한 번은 예. 참아봐요. 네, 한 번은 참아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, 지금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막 급하게는 안 썼으면 하다 보니 네, 또 이게 두 개가 지금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. 예, 주가가 빠질 만큼 좀 1차적으로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버텨보는데 네, 여기에서 현금은 또 막 급하게는 안 쓰는 거죠. 네. 그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대응 부분을 열어둡니다. 근데 이게 또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가 이탈되게 되면 줄이는 거지 그렇죠. 전략 매도는 아닙니다. 네, 예, 네. 줄였다가 음. 다시 가격 메리트 나온 자리에서 지금 줄였다가 5%라도 더 싸게 산다 이런 마인드로 보는 거지 이게 지금 그냥
아유 손절하고 치워라고 할 자리의 종목들은 다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그거는 뭐 정리했던 거는 다시 이걸 어떻게 살까 이걸 노리는 자리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언제든지 상황 바뀌게 되면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다 내려와 있어요 지금요. 네,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까지 봤고요. 그리고 또 시총 상위 쪽에서 요거까지만 한번 보고 가시죠. 네. 또 센 게 나오는 게 한국조선해양. 네. 네. 그리고 또 지금 뭐 분위기 쪽에서 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. 네. 네. 요게 세기 시작합니다.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? 그냥 뭐 산업재 중에서는 조선 쪽, HD그룹 쪽 두 개가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요. 네. 그냥 뭐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시기열을 길게 보는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네. 이쪽은 여전히 긍정입니다. 긍정이고 다만 추격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. 네. 나머지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같이 한번 볼게요. 네.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약간 횡보세, 네. 특별히 막 시세는 나지 않고 있고 호재 나와도 못 가네요. 조금 그러네요. 네. 네.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그냥 뭐 추세 안 깨고 흘러가는 흐름들 네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조선주들은 원래 방향대로 그대로 긍정으로 가고 있구나. 네. 시장의 경기와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구나.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준비는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들 시장 반등 나올 때 이쪽 종목들이 돌린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렇죠. 그다음에 하루의 종목들이 보면 2차 전지도 한 5% 정도. 네. 5%에서 7%. IT 같은 경우도 중소형 IT가 8% 정도 다 밀려 내려오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건 하루에 밀릴 수 있는 양으로는 거의 다 밀렸다 보여요. 예.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오늘 많이 밀린 쪽을 보는 거고 지금 매도를 여기에서 막 대량으로 줄인다. 그거는 오늘 많이 밀린 종목은 그 실익은 지금은 없다라는 말씀까지 종목을 통해서 같이 드립니다.